박소희 양, 여긴 선택 궁전입니다. 그럼 운명을 선택하러 가볼까요? 소희 양은 하나뿐인 자신의 가족, 어머니에 의해 희생된 명백한 피해자임을 밝히며 구제를 위해 회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택의 시간에 앞서 박소희 양은 이곳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안타깝게도 소희 양은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양 모친은 부모가 아닌 가해자입니다. 자식의 생명을 앗으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희 양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한밤중이었습니다. 소희 양의 모친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딸 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했습니다. 그날은 무려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추위의 겨울밤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박소희 양의 어머니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박소희 양의 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누군가가 박소희 양을 발견해 줄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소희 양 어머니는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달려가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박소희 양을 안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당시 박소희 양의 어머니 나이는 고작 20살이었다는 점 주목해 주십시오. 보통 그 나이 또래들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추억을 쌓지만 박소희 양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원하지 않은 어머니의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부족했다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저지른 우발적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을 흘렸음에도 이번에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실수가 2번이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생명을 경시한 행동이며 이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희양 모친은 매일 술 없이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외박도 잦았습니다. 잘 있었지? 엄마가 뭐 사갈게. 좀만 기다려봐. 이건 아닌데. 짠! 귀엽지? 엄마가 응? 다 보자마자 너 생각나갖고 사왔어. 이런. 아, 기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컸지? 가만히 있어보자. 너가 2학년이었던가? 3학년인가? 네, 박수양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그것이 문제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직접 센터를 찾아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도하는 등 여러 노력이 보였다는 것을 꼭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죠. 바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때문입니다. 박소희 양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워킹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에 갔다 올게. 오히려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사랑해. 이따 보자. 그러다 절박한 모녀의 사정을 악용한 고영주에게 사기를 당해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 진짜 대표님 이번에는 진짜 주실 줄 알았어요. (6개월을) 기다렸잖아요. 반년을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진짜 이번에 꼭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안 주시면 진짜 저랑 제 딸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요. 월세를 못 내서. 아. 그렇게 막막한 현실이 닥치자 점차 술에 기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현실은 누구에게나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남들처럼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반낮을 가리지 않고 쪽잠을 자가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박소희 양을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말이죠. 이게 어딜 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가장이 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엄마의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모녀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졌던 것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박소희 양과 그 어머니가 그저 정당한 기회와 대가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그 상황에 놓인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며 다다른 끝에 불과합니다. 이에 운명의 순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소희 양, 현재 나이가 11살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소희 양은 아직 부모의 존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행여나 회귀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박소희 양도 현실로 돌아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차가운 현실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는 소희 양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각을 주입시키는 발언입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아이는 부모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함께 스틱스의 강을 건너가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모르페우스님, 소희 양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여기에 오기 직전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소희 양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그림을 그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박소희 양은 활활 타오른 태양을 그림으로써 어머니의 존재가 아이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희 양은 태양을 그림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생을 갈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보세요. 여기는 아주 신성한 선택 궁전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과도한 해석은 삼가 주시죠. 과도한 해석이라고요? 그렇다면 저 가운데 크게 자리 잡은 집을 보세요. 집을 그림으로써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을 대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모르베우스님, 박소희 양은 불행한 현실로의 회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저승에서 고통도 걱정도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희 양의 선택입니다. 소희 양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자신의 부모도 게다가 자신의 죽음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 양은 결코 모친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희 양이 다시 살아난다면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에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또 혹독한 현실과 다시 부딪히겠죠. 좌절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내 그 고통들은 점차 소복히 쌓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소희 양이 직접 내린 선택이자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을 내려주거나 강요할 순 없습니다. 그런 고통들은 시간이 흘러
해가 밝게 비쳐 눈처럼 녹아 사라질 겁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녹은 눈으로 새싹을 띄울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모르페우스님. 이상 소희양의 회기를 간청드립니다. 소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빼앗은 것도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아직 어립니다. 엄마가 필요합니다. 현실에 남겨진 소희에겐 엄마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보단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들고 무서울 것입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온다고요? 실제 현실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빙하기일 뿐입니다. 예, 선택합니다. 소희는 저와 함께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음 생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출발할 것을 결정합니다. 엄만 오직 너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았어. 엄만 그저 우리 딸과 함께 마지막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번 생은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번엔 절대 엄마 딸로 태어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이미 끝났어. 이기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긴 내 세계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어디 가는 거야! 소희야, 우리도 괜찮아? 딸,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우리 소희 사랑하는 거 알잖아. 엄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닌 거 알지? 응?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그래?
당연히 엄마가 후회하고 날 다시 살려줄 줄 알았어.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있진 않았겠지? 끝까지 엄마는 내 인생을 대신 결정지으려 하네. 그래서 내 선택은 이거야.